자, 252번. 그 다음은 266번. 이 세 개 끝이야? 그 다음 94번. 오케이. 자, 하나씩 좀 보고요. 우리 그때 상용 로고도 좀 진행을 했었지. 상용 로고 어디까지 진행했나요, 우리? 문제 풀이는? 뒤에 상용 로고는? 아, 이게 상용 로고인가 다? 우리 상용 로고 다 나갔나? 응. 오케이. 자, 252번, 266번, 294번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 부분 정리를 할게요. 자, 5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52번 문제가 이런 거야. 로그 453 로그 453 곱하기 K.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했더니 얘가 몇이 나왔대? 2.3291. 자, 2.3291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로그에 대한 형태가 등장이 되면 어떤 형태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식을 정리한다.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0. 이런 느낌으로 3291. 왜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으로 나눈다고? 정수 부분은 어차피 10의 거듭제곱꼴인 거 뻔히 알잖아. 이제 내가 필요한 정보는 뭐라고? 소수 부분이라고. 나 이 소수 부분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정수랑 소수를 일단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그럼 이제 우리는 요것도 로그로 바꿔놔야 요 놈값을 구할 수 있을 거니 우리 이 정수 부분 로그로 좀 고쳐주게 되면 2라는 형태는 로그 10의 제곱이고 더하기 자 0.3291 표에 있나? 3291을 만들어 달란 소린가? 3291 만들어 달란 소리네, 그지? 그러면 4.5 이것도 좀 계산을 합시다. 이거 바로 못 만드네, 그지? 3291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분리는 좀 시켜야겠다, 그지? 네, 소수를 이용하려면. 자, 우리가 이거 진수에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놈도 로그에 대한 덧셈으로 좀 정리를 하면 로그 453 플러스 로그 K다.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 맞아? 자, 453을 우리가 로그 값을 소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자, 요거 표현 한 번만 잘 봅시다. 453이라는 로그 값은 우리가 로그 4.53에다가 곱하기 몇을 한 거다. 10의 제곱을 한 거다. 왜 굳이 왜 이렇게 해요? 그래야 이 부분을 내가 분리를 시켰을 때 얘가 10보다 뭐하기 때문에 밑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무슨 부분으로 나갈 수 있다? 소수 부분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 453을 표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훈련도 오케이? 같이 겪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니 로그 4.53은 우리가 표현을 하면 4.53이 값이 몇이야? 0.6561이래. 요 부분이 0.6561이니까 0.6561 요거에다가 플러스 몇을 한 겁니다. 플러스 2를 한 겁니다. 괜찮지? 거기에 플러스 로그 K를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야? 2 플러스 0.3291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느낌의 그래프다, 그지? 네, 요런 식이다, 요런 식. 자, 이제 K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식 마무리 좀 지을게요. 여기 이렇게 슥슥 없어지고 로그 K는 이게 20 넘어가게 되면 이게 몇이냐? 0. 마이너스 0.0.327 327? 네. 마이너스 0.327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이 부분 너무 짜증나니까 이거 뭐해? 정수랑 소수로 또 나눠서 마이너스 1 플러스 0.673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꿔줍시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요 값은 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 요거는 몇이야? 0.673 여기네. 4.71 값이지 로그 값이. 4.71 값이니까 얘는 로그
4.7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요놈 값은 로그 10분의 1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형태니 이거 두 개를 뭐 해주게 되면 더해주게 되면 얘네끼리 곱하는 형태가 될 거니 결과값은 로그 0.47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이랑 요 값이랑 뭐 해줘야 되는 거니까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0.471이 계산이 되면 되겠구나 라는 형태까지. 자 여기까지 됐어 형구야. 이런 느낌의 문제 정리돼? 정리된다 1번. 내까지 안 해도 돼. 정리되면 1번, 정리 안 되면 2번.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꼭 질문을 해. 그래야 너네께 이제 느는 형태가 될 거니까. 자, 엔드 62번 문제 한번 같이 정리를 또 해봅시다. 62번. 자, 62번 문제를 보시면 5분의 1의 9제곱 5분의 1의 9제곱이라는 형태는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가 이제 물어본 문제다 그제? 66번이야? 62번이 아니었어? sorry. 나 왜 62번 적어놨냐? 자, 66번 문제를 봅시다. 그러면 자, 66번 문제를 보시면 로그 x라는 형태는 로그 x는 뭐래? 마이너스 5분의 4. 야, 마이너스 5분의 4 밑줄 치고 분수 실자라 그지? 소수로 고칩시다. 마이너스 5분의 4는 우리가 대략 소수로 고치면 마이너스 0.8이다. 이 정도 느낌까지 해석할 수 있고. 자, 이런 마이너스 0.8을 나는 또다시 뭐랑?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별할 거예요. 근데 얘는 음수인 파트이기 때문에 오케이? 다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줘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은 0점입니다. 정도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기본 베이스로 등장이 된다. 자, 그런 형태의 제곱의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b가 나타났는지를 구하고 a와 b를 더해주세요 했네요. 자, 우리 로그 x제곱을 구할 거야. 로그 x제곱이라는 형태는 자, 이런 로그 x제곱은 당연히 진수 부분의 지수를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 얘는 2로그 x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 로그 x라는 거를 우리가 이러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줬으니 그대로 로그 x 자리 대신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0.4라는 형태의 부분이 되겠다. 자, 그때 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자리는 몇 자리가 되는 거고 2자리가 되는 거죠. 자, 음수일 때는 소수 부분을 뭘로 바꾸는 동시에 양수로 바꾸는 동시에 그때 정수 부분이 뭐가 된다?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자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자리 얘가 2다. 이런 느낌이 해석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이때 이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그 부분이 그때에 대한 A값을 등장시킨다. 0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나올 건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0.4라는 부분을 결국 우리는 뭐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0.4라는 부분을 로그로 다시 고칠 수 있어야 된다. 로그화. 그죠? 0.4가 로그 K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 로그 K 값은 분명히 뭐보다는 커? 로그 2보다는 커. 왜? 로그 2가 0.3010이거든. 여기서 0.3으로 주어두면 로그 2보다는 커. 뭐보다는 작아? 로그 3보다는 작아. 그렇다면 도대체 만나는 요 K 값은 대략적으로 대략 몇이겠다? 2점 얼마 정도 되겠다. 2점 얼마 정도 될 거니 우리가 만족하는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값은 몇이다? 2다. 처음으로 소수 부분으로 내려가도 이 소수 부분에 대한 의미가 최고 자리 숫자를 결정을 하든 최고 자리 숫자를 결정을 하든 또는 우리는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를 결정을 하든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오케이?
이러한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66번. 여기까지 컬. 이해했다 1번, 이해 못했다 2번. 오케이. 너무너무 쉽다. 자, 그 다음 94번 문제 한번 같이 직결해 볼게요. 자, 그 다음 94번 문제를 좀 보게 되면, 자, 밤하늘에 보이는 별의 밝기가 각각 다르다.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는 실제 밝기와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관련이 돼 있고, 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를 별의 겉보기 등급 밑줄, 겉보기 등급을 스몰 m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별의 실제 밝기를 우리는 절대 등급 라지 m. 과학을 했던 친구들은 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에 대한 개념들 기억을 할 거고,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를 r 광년이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우리는 수학에서는 이 식의 관계식이 중요하다. 자,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주게 된다면 문제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로그 3.25분의 r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36 밑줄.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36.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1.36 이렇게 느낌이 정리가 되는 거고, 절대 등급이 1.3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얘가 1.32라고 정의가 됐을 때, 오케이. 자, 이 별은 지구로부터 몇 광년 떨어져 있는지를 구하세요. 결국 나는 무슨 값을 구해주세요? R 값을 구해주세요. 요 정도 마인드까지 활용은 그대로 대입을 해준 다음에 뭐 해준다? 우리 만족하는 거 찾아준다. 자, 마이너스 1.36에서 1.32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68이 되겠죠. 자, 요거 값은 마이너스 5 플러스 로기 3.25의 R 형태가 정리가 될 거고, 마이너스 5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는 2.32가 되는데, 그 값이 요거 좀 따로따로 정리하면 로그 R에서 뭘 뺀 거야? 로그 3.25를 뺀 거야. 요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겠네. 아이, 좋아. 로그 3.25 값을 구해야 돼. 로그 3.25 몇으로 주어졌어? 0.5119로 등장이 됐어. 요놈 값이 0.5119. 자, 이렇게 등장이 됐으니 요거 20도 넘어가면 플러스 2.8319가 되겠네. 2.8319. 네, 이렇게 되겠네. 이게 로그알이다. 이게 로그알이다. 자, 그 이게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좀 나눠주시게 되면 얘는 2 플러스 0.8319가 되는데, 자, 로그 8319가 있나 여기에? 8319가 없는데, 그지? 8319가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는 소린가? 뭐랑 더하면 8319니? 8319가 없는데? 잠깐만. 플러스 5 넘어가면 2.32 맞지 이거? 32. 기다음 이렇게 정리되고, 얘가 0. 로그 0.5119니까 맞지? 이렇게 정리해서 넘어가면 2.8319. 로그 2.8319. 야, 이건 대략적인 값 구하라는 소리네. 대략적인 값. 오케이? 정확하게 표에 주어져 있지는 않잖아 얘가 지금. 이거 대략적으로 이거 정확한 값은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대략적인 몇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달라는 소린 거야. 오케이? 그럼 8319가 도대체 로그 K라고 정의를 하면 뭐와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자는 소리죠. 0.8319는 로그표를 보시게 되면 8319는 분명히 다 8319보다 엄청 큰데? 뭐 잘못 계산했니? 5119 3.25 마이너스 1.36. 형구 내가 뭐 잘못했니? 이거 좀 찾아봐. 1.32 절대 등급 빼면 마이너스 2.68. 맞고, 마이너스 2.68 계산을 하면 플러스 5니까 몇이냐?
2.32 2.32 맞죠?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면 로그 R 마이너스 로그 3.25 마이너스 1개 요거 값이 0.5119 넘어가면 슉 넘어가면 0.2.8 319 맞는데? 여기까지 맞는데? 그 값이 로그 R까? 뭐 잘못했지?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C 그대로 다 대입했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에 대하여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36 절대 등급이 1.32일 때 마이너스 2.68 맞네. 그렇다면 플러스 2점 더하기 맞지? 응 맞는데 3.5 3.25 맞죠? 응 맞는데 0.8319 요거 확인 식에서 로그 앞에 5 붙어 있어요? 좋아요. 이거 왜 못 봤지? 네, 여기 5 곱해져 있네요. 에이. 그럼 이 부분 다시 정리합시다. 여기 5배 돼 있는 거니까 여기 다시 여기 부분. 자 여기 5배 돼 있는 거니까 이거 다시 계산하시면 얘가 2.3이 되고 이거 5로 나눠줘야 되겠다 이거 그지? 5로 나눠주시게 되면 얘는 0.4 그 다음 6, 4 이렇게 정리되겠네. 그래서 이거 넘겨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0.997 0.9719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로그 R 값이네. 좋아요. 네, 문제를 잘못 봤네. 자, 아무튼 이렇게 9759가 되는 9759 네, 저기 있다, 그지? 9.46 이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요 R 값이 뭐가 되면 된다고? 9.46 이런 형태가 되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는 9.46 광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까지 컬? 연구 돼?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기당 쭉 이제 우리 그럼 여기 다 된 거지? 자 우리 1등급 문제에서 그래도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 한번 좀 몇 개 좀 봅시다. 자 혹시 57조 1등급 문제 하나도 안 풀었어? 어허 네 자 몇 개 저랑 최소한 좀 볼 건데 짝수 부분만 볼게. 짝수 내가 그때 310번은 했지? 이거 개념 때 했던 것 같은데 310번은 그래서 308번부터 짝수 번호만 진행을 좀 하고 남는 것들은 너가 다시 한번 풀어봐. 이거 안 어려워. 이게 1등급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풀 시너지 1등급은 그렇게 어려운 1등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너도 생각을 하면 풀 수 있는 형태니까 나머지는 좀 해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어떤 느낌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 해결하는가 이런 것 좀 봅시다. 자 일단은 308번 문제 그냥 나랑 같이 계속 쭉 볼게. 한번 잘 들어봐. 자 10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10제곱이 9자리 정수일 때 했어요. n을 10제곱을 하면 얘가 9자리 정수다라고 등장이 됐습니다. 야, 9자리 정수가 된다라는 형태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거 로그 치어라는 소리구나. 자, 로그 치에서 우리가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나왔으니
뭐에 대한 로그의 정수 부분 가지고 한번 놀아볼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지. n의 10제곱을 로그를 치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하면 로그 n의 10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야, 이러한 형태는 결국 9자리 정수라 이런 말 뜻은 요 값은 대략 몇이라는 소리야? 우리가 얘를 n 플러스 어떤 k 여기 n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쓸게요. n 프라임 플러스 알파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요게 결국 자릿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거니 얘가 대략 몇인 거야? 9자리면 8인 거죠. 이해돼? 요게 플러스 1을 해주시게 되면 그게 자릿수가 되는 형태가 될 거니, 오케이? 요거는 대략적으로 8점 얼마가 되겠다 정도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범위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범위로 표현을 하게 되면 로그 n의 10제곱이라는 형태는 분명히 뭐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라는 거야? 8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다라는 거야. 뭐보다는 작겠어? 당연히 9보다는 작겠지. 9보다는 작겠지.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진수 부분의 지수 부분은 바깥으로 뭐 할 수 있으니까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나간과 동시에 양변을 10으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는 0.8보다는 커요. 뭐가? 로그 n 값이. 뭐보다는 작아요? 로그 9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네. 그러면 도대체 이 로그 n 값은 로그 8과 로그 9 사이에 있으려면 어떤 값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건데, 로그 8은 아무래도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77 몇이야? 81이니까 얘 값은 분명히 로그 2 더하기 로그 3보다는 크겠지? 얘가 분명히 로그 2 더하기 이런 느낌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로그 3보다는 커.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몇인데? 로그 6인데. 그런 0.8은 로그 6보다 큰 형태가 되고, 로그 9라는 형태는 로그 9, 왜 로그 9야? 로그 9가 아니죠 이거? 0.8, 0.9죠. 이 0.9라는 형태는 대략적으로 뭐보다 우리가 로그 2에다가 3배를 취한 값, 로그 2에다가 3배를 취하면 3로그 2는 우리가 다시 쓰시면 0.3010이니까 3배를 취하면 0. 몇이야? 9030이지? 그럼 0.9는 분명히 뭐보다는 작은 거야? 3로그 2보다는 작은 거야. 3로그 2보다 작은 거니까 로그 몇보다 작은 거야? 8보다 작은 거네. 다시 6보다는 분명히 큰 어떤 숫자인 거고 8보다는 뭐한 숫자야? 작은 숫자야. 자, 이렇게 범위를 축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이런 범위 안에 있는 어떤 로그 n 값은 대략적으로 7점 얼마 또는 6점 얼마 7점 얼마 6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니 n 값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20보다 작은 자연수 우리는 n은 6하고 7 형태 나오면 되겠죠. 야, 이거 7은 비교를 해야 되나? 6은 7을 비교를 해야 되나? 7도 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거 그냥 잠깐만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6 자체가 안 되죠. 미안합니다.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6은 안 되네. 그냥 7밖에 안 되는 거지. 왜 이러니?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값이 안 주어져 있고 0.8, 0.9를 대략적인 값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n 값을 찾아줘야 되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도 있다 정도. 오케이? 이해했다 1번? 이해 못했다 2번? 공부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10번은 저번 시간에 했고 12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야, 근데 12번 이것도 너무 많이 했던 문제 아닌가? 요거 할 수 있지, 형구야? 자릿수 찾는 거랑 그 각대 최고 자리 숫자 찾는 거는 워낙 많이 진행을 했으니 우리 311번으로 넘어가서 풉시다. 이 짝수번은 그냥 플라인데 여기서는 홀수번이 더 괜찮은 것 같으니 11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가우스가 등장이 되지. 자, 가우스 밑줄 치시고 가우스 로그 x 이런 형태의 느낌의 문제가 등장이 되면 얘는 뭐에 대한 해석이다? 정수에 대한 해석이다. 그 정수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결국 그 정수는 뭐에 대한 개념이 된다?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된다. 그지?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얘 로그에 대한 가우스 값이 등장이 되게 되면 얘는 정수 부분 이꼴 자릿수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을 좀 해달라는 소리야. 가우스 로그 1 더하기 가우스 로그 2 플러스 점점점점점 플러스 어디까지? 로그 K까지. 자, 로그 K까지 정리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몇이 되도록? 500이 되도록 하는 오케이? 자연수 K값을 구해주세요 하는 게 문제네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밑이 10이니까 이쁘게 정리가 되겠지만 밑이 10이 아니어도 우리는 정리가 돼야 돼. 우리가 결국 로그의 어떤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진수 부분이 밑의 어떤 부분일 때 거듭제곱꼴일 때 그 다음 정수로 넘어가는 형태가 돼요. 자, 우리가 이런 개념을 좀 패턴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로그 2에 2가 1인 거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숫자들은 1. 얼마 얼마 형태인 값이 될 건데 그렇게 1. 얼마 얼마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2의 제곱 그 다음 지수로 넘어가는 형태부터는 값이 몇으로? 2로 확장이 된다고. 그지? 그럼 그 다음 형태는 로그 2의 몇? 2의 세제곱 결국 8이죠? 이 값이 3이 되는 이런 형태니 이런 거듭제곱꼴 사이에 있을 때는 2. 얼마 얼마, 3. 얼마 얼마, 4.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등장이 되고 이러한 어떤 밑의 거듭제곱꼴이 되는 애들이 다 뭐가 되는 부분이다? 정수가 되는 부분이다.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수 부분이 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는 이런 케이스들을 체크할 때 이런 거듭제곱꼴로 표현하는 훈련들을 해주시면 조금은 더 편하게 셀 수 있다고.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1부터 K라고 할게요. 1부터 K가 몇 미만이면 10 미만이면 오케이? 로그 K는 가우스를 취해봤자 몇이 되겠다? 0이 되겠다. 정수 부분은 없겠다. 이런 느낌의 해석이 되는 거고 10의 1제곱부터 K값의 범위가 10의 제곱점까지는 가우스에 대한 값이 몇으로 결정이 되겠다? 1로 결정이 되겠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10의 제곱부터 K값의 범위가 10의 세제곱까지 가면 얘는 2라는 형태로 값이 치워질 거니 0은 아무리 곱해봤자 0이니까 더해봤자 0이니까 필요 없고 1이 몇 개 있어? 하면 100에서 10을 뺐으니까 몇 개 있는 거야? 90개 있겠지? 자, 이만큼의 개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10의 세제곱에서 10의 제곱을 빼면 900개가 되겠다. 그죠? 900개니까 900 곱하기 2하면 얘가 몇이야? 어이씨 얘는 겁내 많네. 1800. 자, 500되는 형태니까 우리는 500이 될 때까지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개수를 몇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K'까지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K'에서 뭐를 뺀 거? 10의 제곱을 뺀 개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부분을 이쁘게 정리하면 K'에서 뭐까지? 100 뺀 것까지. 얘가 개수가 되는 거고 둘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 해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99가 되겠죠? 계산하는 거 훈련 좀 해봐. 자, 이런 형태가 되는 상황에서 얘가 몇 개씩 등장? 2개씩 등장. 오케이? 플러스 몇? 플러스 얘 90. 요거 계산한 게 지금 몇 개다? 총 500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식 마무리 해주시면 90 넘어가면 얘는 410이 될 거고 2로 나눠주시게 되면 얘는 205가 되는 거니 99를 이쪽에 슥 해서 더해주시게 되면 304가 되면 되겠다. K 프라임 값은 304가 되면 되겠다. 이 정도 느낌까지. 여기까지에 대해 개수 세는 형태 훈련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부분도 얼핏 보면 뭐야 이런 느낌이네. 충분히 할만하겠다 하는데 막상 개수 셀 때 헷갈린단 말이야. 플러스 1을 해야 되는지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써서 정리를 해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형태 되겠다까지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 활용 부분은 너가 좀 정리를 해주시고 313 그리고 314 요 정도 두 개까지 저랑 해결을 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좀 정리를 할게요.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형태일 거니까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등급도 해 형거야. 너가 뭐 모자라서 계속 쉬운 것만 해. 1등급도 해볼 줄 알아야지. 자, 313문제 볼게요. 313. 자, 313번 문제를 보시면 또 얘도 자릿수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 7의 100제곱이라는 형태는 몇 자리 장수래? 85자리 장수고 이렇게만 쓸게. 85자리 장수. 자, 두 번째 11의 100제곱은 몇 자리 자연수래? 105자리 자연수래. 105자리. 자, 그렇게 했을 때 77의 10제곱 값을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몇 자리 정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제 이거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또 자릿수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니 자릿수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뭘 취해서 정리한다? 생각을 이렇게 좀 발상을 해본다고. 로그 치하라는 소리구나. 해석이. 로그를 취해주니까 우리는 100로그 7이 되는 거고. 자, 100로그 7이라는 형태는 85자리 자연수라 했으니 정수 부분이 몇이고 84고 정수 부분이 84고 뒤에 소수 부분 뭔지 몰라. 그러니까 알파로 적어줍시다. 라는 형태의 정보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훈련을 해보자라는 거야. 마찬가지 그렇게 따지면 100로그 11은 105자리니까 얘는 104 플러스 몇? 베타 형태의 소수 부분이 정리가 되겠죠. 나는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뭘 만들 거야? 이거의 로그값 10로그 77을 만들 거야. 이거 로그 치하면 10로그 77이지. 자, 이런 값을 구해줄 거야. 야, 그럼 나는 77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77이라는 놈이 결국 얘랑 뭐 한 거야? 곱한 거네. 그지? 이게 만약에 모양이 안 만들어지면 니들은 모양을 만들어야 돼. 해석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쁘게 모양이 만들어졌으니 이거 두 개 곱하려면 이거 두 개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겠지. 자, 더 해주게 되면 100에 로그 77은 이거 쓱 더해주니까 이게 188이 되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정도까지. 야,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10로그 77이니까 여기에서 뭐는 필요 없어? 10 하나는 필요가 없어. 10 하나 필요 없으니까 양면에 10 나눠주시게 되면 이거 이쁘게 이렇게 좀 쓸게. 77의 10제곱 이렇게 쓴 것은 오케이? 10으로 남은 거야. 10으로 나눠주시면 얘는 18.8이 될 건데 얘를 18 플러스 0.8로 소수 부분을 정의를 좀 하고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10으로 나눴으니 얘는 10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인 거야. 얘가 소수야? 얘가 소수인가? 얘가 소수면 정수 부분 18일 거니까 얘는 19자리 19자리가 되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서 1. 얼마가 된다면 얘는 분명히 여기 정수 부분에 영향을 줘서 오케이? 자릿수가 하나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소수 부분을 정의할 때는 뭐보다 작다라고 정의해? 1보다 작다라고 정의한다고. 얘도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야, 1보다 작은 놈들 그거를 몇으로 나눴어? 10으로 나눴어. 그럼 이 각각의 값은 분명히 뭐보다 작아? 0.1보다 작을 거야. 1보다 작은 놈을 10으로 나눴다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뭐보다 작아? 두 개 더하면 0.2보다는 분명히 작아. 0.2보다 작은데 거기다 0.8 더했네. 그래봤자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아.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무슨 부분이구나? 소수 부분이구나.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고 얘가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릿수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18이라는 숫자는 정수 부분이 18이기 때문에 자릿수는 몇 자리다? 19자리다. 이러한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형구야 이 정도 느낌 있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자 14번 15번인데 15번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한번 풀어보고 나랑은 314번에 대한 해석 이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314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그 두 개의 곱이 10의 q분의 p제곱일 때 서로 서인 qp 값을 더해주세요 했네요. 자 가족권부터 하나씩 써봅시다. 가족권은 자 로그 x에 대한 형태가 로그 x에 대한 가우스 등장이 됐네. 로그 x에 대한 가우스 값이 뭐랑 같대? 로그 365랑 같대요. 야 그럼 이제 척하면 척이라고. 얘랑 뭐가 같다? 정수 부분이 같다. 정수 부분이 같다는 소리죠. 야, 정수 부분이 같다는 소리는 결국 무슨 뜻이야? 자릿수가 같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얘는 자릿수가 같다는 소리구나. 자릿수가 같다는 소리구나. 그럼 이제 x에 대한 범위가 등장이 된 거야. 첫 번째 조건에서는 x에 대한 범위가 뭐보다는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1000보다는 작은 거구나. 자, 이러한 형태로 첫 번째 해석이 된다라는 거지. and 두 번째 나조건을 볼게. 나조건을 봤더니 나조건은 로그 x 제곱의 값에서 로그 x 제곱의 정수 부분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로그 x 이 맞지?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이네. 자, 세제곱. 그 다음 로그 x분의 1 x분의 1 마이너스 로그 가우스 x분의 1. 자, 뭐 복잡하게 식이 정리가 돼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충분히 해왔다, 그지? 로그 x 세제곱이 뭔진 몰라. 근데 거기서 뭘 뺐어? 그런 로그 x 세제곱의 정수 부분을 뺐어. 그럼 이 의미하는 바는 x 세제곱의 로그 x 세제곱이죠. 이거의 소수 부분을 의미한다, 그지? 얘는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네. 그럼 나는 여기 나조건에서는 로그에 대한 소수 부분까지도 너네가 언급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알아야 돼? 로그 x가 대략 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팅 하나만 해주자고. 자, 로그 x라는 형태는 분명히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될 거니까 정수 부분은 몇이 될 거야? 정수 부분은 2가 될 거야. 하지만 뒤에 소수 부분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소수 부분을 알파로 세팅을 해주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세제곱을 시키게 되면 3이 될 거니까 3을 곱해준 형태가 될 거니까 얘는 6 플러스 3알파가 돼서 오케이 6 플러스 3알파에서 이 3알파가 과연 소수인가 라고 정의를 하면 3배를 시킨 거기 때문에 분명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소수 부분을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 3알파가 소수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야. 3알파 마이너스 1이 소수 부분일 수도 있고 3배를 시킨 거기 때문에 3알파 마이너스 몇? 2까지 소수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정도까지. 왜? 3배를 시켜봤자 소수 1보다 작은 숫자 3배 시켜봤자 3은 안 넘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3알파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면 0보다는 크고 3알파는 3보다는 작기 때문에 오케이? 3알파와 3알파 마이너스 1, 3알파 마이너스 2까지 세팅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은 로그 x분의 1은 뭐야? 마이너스 로그 x지. 마이너스 로그 x가 되는데 그 마이너스 로그 x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니까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건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라는 이러한 숫자에서 소수 부분이 과연 얘야? 소수 부분이 얘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그죠? 음수가 되는 부분의 소수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플러스 몇 해줘야 돼? 1 해줘야 되는 거잖아. 소수 부분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가 1 플러스 알파 이런 느낌으로 1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1 마이너스 알파. 두 번째 여기도 1 마이너스 알파 또는 얘도 1 마이너스 알파 이런 느낌으로 세팅을 해줘서 얘네 세 개가 같도록 하는 알파 값들을 찾는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지식이야. 여기까지가 세팅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추가적인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로 적다 보니까 얘에다가 1을 더해야 소수 부분이다 라는 착각이 있는데 얘가 유일하게 뭐가 되는 형태가 있어?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가 있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가 알파가 몇일 때? 0일 때기 때문에 알파가 0일 때는 따로 확인을 해줍니다. 알파가 0이라면 얘가 얘랑 같을 수는 있지. 알파가 0이니까. 알파가 0이면 얘랑 같을 수는 없다. 얘랑 같을 수도 없어. 그래서 알파가 0은 따로 이렇게 찾아주는 훈련. 요거랑 되는 거니까. 알파 값이 0이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알파가 이제 0이 되고 나머지 애들 이제 좀 찾아주게 되면 나머지 애들은 알파가 1 넘기고 바로 나눠주면 4분의 1도 되는 거고 1 넘기고 넘어가면 2분의 1도 되는 거고 4분의 2라고 적을게. 그 다음 여기도 슥 넘어가고 슥 넘어가면 4분의 3도 되는 형태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세팅을 해준다는 거지. 2 플러스 4분의 1 이거부터 할게. 2 플러스 0 해주시면 2도 될 수 있는 거고 로그 알파가 그 다음 로그 x가 4분의 1 더해주시게 되면 4분의 9가 될 수도 있는 거고 4분의 몇이 될 수도 있어? 10이 될 수도 있고 4분의 11이 될 수도 있겠네요. 로그 x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소리는 x는 10의 제곱, 10의 4분의 9제곱, 10의 4분의 10제곱, 10의 4분의 11제곱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니까 걔네들 싹 다 합해서 x 값들의 곱 표현할 수 있겠다. 까지. 자 여기까지 돼? 형구야? 답까지 돼? 답까지 내봐 한번. 답 냈어? 응. 20일 몰라 난 답이 없어요. 나중에 따로 채점 해보시고.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상용 로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그지? 상용 로그를 우리가 왜 하는가, 그리고 그런 왜 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바와 정수화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형태의 세팅이 됐던 거고, 그지? 그런 세팅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의 성질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 문제들을 만들어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의 틀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니. 오케이?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소수 부분에 대한 의미가, 그죠? 최고자리 숫자를 의미한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사실상 수의 배열을 의미한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정수 부분은 왜 자릿수가 되는지, 그리고 음수일 때 값은 왜 얘가 최고자리 숫자가 몇 번째에서 나오는지를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 원리를 안 상태에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수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놀다 보니 이런 형태의 특징들이 있더라. 수의 배열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형태의 말의 특징은, 그죠? 수의 배열이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문제들 보시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소수 부분을 더했더니 1이 됩니다. 소수 부분을 더했더니 2가 됩니다. 소수 부분을 더했더니 정수가 2는 안 되는구나. 소수 부분을 더했더니 1이 됩니다. 소수 부분을 뺐더니 뭐 0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 그럼 이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소수 부분을 더했더니 두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을 더했더니 1이 됐어. 그 말은 무슨 뜻이다? 로그 x에 뭐 이런 얘기, 이건 이제 문제 유형인 거지. 이거 내가 딱히 개념으로 넣은 건 아닌데, 로그 y에 둘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소리는 x랑 y는 수의 배열이 똑같아, 자릿수만 다르다, 이런 형태의 해석이 되는 거고, 이건 심화야 정리가 돼야 되는. 자, 두 번째, 두 개의 소수 부분을 더했을 때 1이다. 그럼 이거 나는 두 개를 더한다라고 치면 로그 xy가 되는데, 얘는 소수 부분을 더했을 때 정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뭐다? 정수다. 소수가 아니고. 정수가 된다는 소리는 결국 xy라는 형태는 10의 몇 승제곱꼴이다? k의 어떤 거듭제곱꼴이다. 그지? 이런 형태의 해석.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x가 예를 들어 2고 로그 y가 만약에 얘가 5다 라고 한다면 2랑 5를 곱하면 몇이기 때문에 10이기 때문에 얘의 소수 부분과 얘의 소수 부분을 더하면 몇이 된다? 1이 된다. 이러한 느낌까지. 뺐을 때도 뭐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고, 요 정도 느낌까지 흐름을 잡아갈 수 있어야 시험 문제 좀 더 어려워도 풀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콜? 형구? 이해했다 1번? 이해 못했다 2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용 로그를 정리하게 되면 그 다음 파트는 이제 함수 파트가 됩니다. 연습장 같은 거 하나 꺼내주시고 내용 정리할 거 좀 펴서 내용 정리를 좀 합시다. 우리가 마플 시너지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하나씩 확인해 볼 거야. 그래서 연습장 펴서 우리 형부 쓰는 거 싫어하지만 써버릇해. 자, 우리 네 번째 단원이에요. 자, 네 번째 단원은 지수 로그 함수입니다. 자, 네 번째 단어는 지수 로그 함수야. 지수 로그 함수. 자, 그런 애들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지수 함수부터 좀 정리를 해볼 거야. 지수 함수. 자, 지수 함수 말 그대로 뭐다? 말 그대로 함수입니다. 함수. 자, 함수야. 자, 함수에 대한 우리가 일단 함수 단원을 배우는 거니까 우리는 함수에 대한 개념들을 먼저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왜 함수가 뭔데? 함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함수야 라고 정의를 했었죠. 첫 번째, 형구 함수가 되려면 첫 번째 뭐? 말할 수 있으면 말로 해도 돼. 정의역과 정의역과 치역 뭐? 정역과 치역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함수랑 뭐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 대응이라는 형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야, 이거 고일 과정에서 되게 많이 정리를 했는데 또 이 부분이 또 헷갈리는 거야. 자, 함수라는 형태는,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형태 자체가 x에서 y로 가는 형태인데 x에서 y로 가면 그냥 다 대응이야. 근데 그 대응이랑 우리는 뭐를 함수라는 놈을 구별 지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함수에는 정의역과 치역, 공역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모든 정의역이 대응이 돼야 됩니다. 모든 정의역이 대응이 돼야 돼. 이게 첫 번째지. 정의역 하나가 남아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모든 정의역이 대응돼야 돼. 두 번째,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의 정의역이 하나의 공역을 가져야 되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공역에 대응이 된다 이런 뜻인데 결국 얘 공역, 대응되는 그 공역을 뭐라 그래? 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지수함수라는 형태를 정의하기 앞서서 함수가 도대체 뭔지를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수라는 것은 모든 정의역이 다 대응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의 정의역이 하나의 공역에 대응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따져주시게 되면 얘가 함수다. 근데 지수가 붙었잖아. 자, 이 지수라는 형태의 영역은 결국 뭐다? 뭐가? 정의역 x가 써놔. 정의역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지수에 붙어 있는 형태. 정의역이 지수에 붙어 있는 함수의 모양을 가진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정의를 한다? 지수 함수다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형태의 꼴은 y는 a의 무슨 제곱 형태다? x제곱 형태의 기본 원칙을 한다. y는 a의 x제곱 해서 요 지수 부분이 정의역이 되도록 하는, 오케이? 정의역이 되도록 하는. 근데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했잖아. 모든 x를 대입했을 때 다 값이 있어야 돼. 야, 모든 x를 대입해서 값이 있어야 되는데 a 값이 만약에 음수야. 2x. 예를 들어 a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마이너스 2의 함수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되는 형태인데 여기에 내가 x자리 대신 뭐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마이너스 2의 2분의 1 제곱 해봤자 몇이야? 루트 마이너스 2잖아. 허근 나오죠? 그럼 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함수 자체를 만들 수 없어요. 모든 정의역이 대응돼야 되는데 2분의 1이 대응이 안 돼. 2분의 1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수 함수를 정의할 때는 어느 정도 조건을 주게 된다고. 여기까지 콜. 자, 그 조건이 결국 뭐다? A 값은 절대로 뭐는 아니다. 음수는 아니다. A 값은 음수는 아니다. 자, 두 번째, A 값에다가 우리가 뭐를 대입해줘도 1을 대입해줘도 1의 x제곱이 되는 거잖아. 1의 x제곱이 1의 x제곱은 해봤자 결국 뭐야? 1이야. 굳이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런 함수, x에다 뭘 대입해도 계속 1이 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정의해요. 상수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를 따로 배울 때는 a가 뭐도 제외가 된다. 1일 때도 제외가 되더라. 이해돼? 자, 그런 지수함수에 대한 정의를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형부 여기까지 컬. 여기까지 잘 정리해. 왜 그런지를 먼저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해되면 그냥 1번 눌러. 내가 알아서 다 들을 테니까.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지수함수를 배워보는 형태에 대해서 결국 함수잖아. 함수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x 집합, y 집합해서 표현해도 참 좋은데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x값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뭐로 표현하는 게 아무래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는 게 꽤나 이 지수함수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수함수에 대한 그래프들을 하나 좀 그려볼 건데 오케이. 자, 그 첫 번째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 예시입니다. 2의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다라는 거지. 자, 우리가 2의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점대에다가 쭉쭉쭉쭉 찍어본 거야. 자, x축, y축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씩 대입을 해보자라는 거지. x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0 정도 대입해서 y절편을 체크하면 0 대입하면 함수값이 뭐야? 2의 0제곱은 1이죠. 그 다음은 1을 대입해봤더니 1을 대입하면 몇이 되고 2가 되고 2를 대입하면 몇이 돼? 4가 돼요. 에이 4 엄청 높이 있겠다. 자, 그런 점들을 내가 쩍쩍쩍쩍쩍쩍 찍게 되면 이런 점들은 이런 식으로 점들이 찍혀 나가는 형태가 될 거고 오케이? 걔네들이 쭉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니 그 연속적인 형태들을 연결하게 되면 이러한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뻗쳐 나갔을 때 x축이랑은 뭐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밑이 어떤 양수인 형태에서 x에다 어떤 값을 넣든 간에 얘는 항상 무슨 값으로 등장이 돼? 0보다 큰 범위로 등장이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인 그래프 조금만 더 좀 보기 편하게 좀 그려 넣을게. 자, 이러한 그래프를 내가 뭐 해보게 되면 그래프로 좀 그려보게 되면 요 지수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이러한 느낌으로 자, 이러한 그래프로 세팅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도를 좀 체크를 하게 되면 이 그래프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씩 적어보자라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번에는 밑이 1보다 작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2분의 1의 x제곱 이런 형태 그래프. 자, 얘는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제 눈대중으로 좀 합니다. 자, 똑같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함수값은 1이야. y절편은 똑같이 1로 정의가 됩니다. 야, 근데 x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2분의 1이야. 2를 대입했더니 4분의 1이고 3을 대입하면 8분의 1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8이 되지. 그럼 이런 그래프들을 써야 그려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 경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씩 좀 잡아볼 건데 자, 일단은 둘 다 보니 A가 밑이 뭐보다 크면 1보다 크면 X가 여러 번 곱해질 때마다 증가할 거 아니야. 계속 커지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특징입니다. A가 뭐보다 크면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게 되면 얘는 무슨 함수로? 계속 올라가는 함수로 계속 올라가는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 증가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증가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다 보니 우리가 증가함수다라는 말은 모든 x값에 따라서 y값도 결국 뭐 해죠? 달라집니다. 그지? x값에 따라서 y값도 달라진다? 얘가 1대1 함수가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1대1 함수까지 정리를 한다라고 치면 우리가 이런 1대1 함수를 뭘로? 대응으로 바꿔주고, 1대1 대응으로 바꿔주고 뭐까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역함수라는 형태의 경우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좋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공역과 치역에 대한 범위를 좀 주어지고 제한을 좀 주고 1대1 함수 자체를 대응으로 바꿔준 다음 꼴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구해서 1대1 대응을 만들어주면 역함수라는 형태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역에 대한 범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정의역 부분이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역의 범위, 얘가 중요합니다. 공역의 범위를 축소를 시킵니다. 공역의 범위를 뭐보다 큰? 0보다 큰 실수로. 자, 지수 함수 ax제곱에 대한 이런 문제로 등장이 되게 되면 이러한 말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 공역의 범위가 전체 범위가 얘잖아. 원래는. 근데 지금 치역은 얘밖에 선택이 안 됐다고. 공역이 실수 전체 범위인데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게 되면 얘는 대응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 근데 우리가 이런 지수함수에 대한 뭐도 조금 언급해보기 위해서, 역함수라는 형태도 언급해보기 위해서 이런 공역의 범위를 뭐 해주는? 축소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지수함수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얘를 1대1 함수에서 뭘로? 대응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바꿔주고, 대응이 되기 때문에 결국 무슨 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세트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다시 밑이 1보다 크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무슨 함수기 때문에?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런 증가함수에 대한 형태는 당연히 1대1 함수다. 증가함수는 분명히 1대1 함수지만 뭐는 아니기 때문에? 대응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는 지수함수라는 말 자체 안에, 지수함수라는 말 자체 안에 요 정도 조금 뭐라 해야 돼? 제한적인 어떤 기술을 좀 넣게 된다고. 지수함수라는 말 자체 안에 정의역의 범위는 뭐 실수 전체가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공역의 범위를 뭘로? 치역이 되는 범위로. 이게 결국 뭘로? 치역이 되는 형태의 범위로 축소를 시킨 거야. 그러다 보니 결국 치역과 공역이 뭐해지고 같아지고, 같아지니까 무슨 형태다? 1대1 대응 형태구나. 요 정도까지. 오케이?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1대1 대응까지, 그리고 정의역의 범위와 공역의 범위까지 정의,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런 형태의 역할로 당연히 뭐가? A가 밑이 1보다는 작고 뭐보다 크면? 0보다는 크면. 기본적으로 뭐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돼. 근데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다 보니 얘는 결국 무슨 함수로? 감소함수로. 감소함수로 정의가 되는 거니까 뒷배경은 똑같다고. 결국 무슨 함수가 되는 거고?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런 형태를 대응을 만들기 위하여, 결국 다시 말하면 역함수를 표현하기 위하여 얘의 범위도 축소를 한다. 같은 개념입니다. 괜찮아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가장 첫 번째인 특징은 결국 A가 1보다 크든 작든 무슨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 이게 왜 1대1 대응이에요? 하지 마시고 증가 또는 감소가 되는 1대1 대응에 대한 함수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한국 이해됐으면 1번? 이해됐으면 1번.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지수함수에 대한 특징들을 쭉 계속 더 잡아볼 건데, 자, 첫 번째가 이런 형태 뜻이 있었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다 보니, 또는 이런 그래프로 그래프가 그려지다 보니, 아무리 작아봤자 뭐보다 크기 때문에, 0이라는 숫자보다는 크기 때문에 X축이랑은 절대 뭐 할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이런 x축이랑 만날 수 없는, 그죠? 많이 들어봤지? x축이랑 만날 수 없는데 그렇게 만날 수 없는 선, 가까이는 가잖아. 가까이는 가는데 만날 수 없는 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수함수의 두 번째 특징은 점근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점근선은 얘의 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그때에 대한 값이 되는 거니까 우린 여기서는 y는 0, 다른 말로는 무슨 축? x축.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점근선이 x축 또는 y는 0에서 발생이 되더라. 점근선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좀만 더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얘도 많이 등장이 되기 때문에 요거 부분만 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점근선이란 말 자체가 뭐야? 가까이 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이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 쳐요. 이런 그래프. 자, 지수함수가 어떻게 되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자, 이렇게 그려져서 점근선이 이렇게 됐네. 야, 근데 나는 이런 지수함수 ax제곱에다가 뭘 플러스 뭐 b에다가 절대값을 붙였네. 야, 절대값을 붙였다는 소리는 음수가 위로 올라간다는 소린 거 아니야?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점근선도 이렇게 발생이 되겠지. 자, 우리가 정의를 할 때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 그럼 여기는 만나잖아요. 그럼 얘는 점근선이 아닐까? 하면 얘도 점근선이 됩니다. 얘 점근선이에요. 오케이? 여기 비록 만나는 점이 발생이 되지만 우리가 좀 더 정의를 하는 거는 한없이 가까이 가는 형태를 정의를 하기 때문에 점근선은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표현이 되더라도, 오케이? 이런 형태들로 만나는 점이 있더라도 점근선에 대한 역할을 한다 정도까지. 그래서 가끔 보기에서 이렇게 나와. 어떤 함수가 어떤 점에서 이런 y는 k라는 선과 만날 때 얘는 점근선이냐 또는 뭐 점근선과 만난다 뭐 이런 형태로 보기 문제가 등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점근선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만나는 선이 될 수 있다. 너네가 기본 지식으로 점근선은 만나지 않는 선이다라는 기본 지식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않고 그냥 문제를 푼다고. 근데 우리가 점근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도 뭐가 될 수 있다? 점근선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특징. 자, 아까 제가 정리를 했지만 세 번째 특징은 잘 정리해놔. 자, 지수함수는 결국 무슨 대응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대칭이 되는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 존재한다. 자, 이 역함수에 대한 언급은 추후에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로그가 되는 거죠. 로그 함수. 추후에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지수함수는 1대1 대응, 결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에 대한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 자체가 존재한다. 이게 네 번째, 몇 번째야? 세 번째 성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런 지수함수는 결국 지수잖아, 지수. 위에 있는 부분이 정의역이 되는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지수에 대한 성질들을 갖고 있다고. 지수에 대한 성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수 성질을 이용한 지수 함수에 대한 표현 방법들을 좀 여러 가지를 좀 익혀볼 건데, 뭐 여러 가지까지는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들만 익혀볼 건데,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지수 함수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참 좋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고 식으로 등장할 때가 꽤나 많아요. 자, 결국 지수 함수라는 형태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수 성질이 뭔데 하면 지수 부분을 뭐 해주면 더해주면 그건 밑끼리 뭐랑 같다? 곱이랑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fx가 a의 x제곱입니다 라는 지수함수를 표현을 하게 된다면 표현 방법이요. 우리가 fy는 x자리 대신 y를 대입한 형태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 a의 x 더하기 y가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기 때문에, 그지?
a의 x 플러스 y라는 이런 형태는 우리가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 f의 뭐가 되는 거고 x 플러스 y라는 형태의 표현이 되는 거고 이런 ax 제곱은 우리가 이제는 뭐로 표현하니까 fx로 표현을 하니 fx와 뭐를 곱한 형태로 f의 y를 곱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수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그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도 아 얘는 결국 무슨 함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지수 함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표현 방법에 대해서 같은 개념이죠. 빼게 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지. fx를 뭘로 fy로 표현을 해준다 이런 형태로 이런 두 가지 표현 형태들로 뭘 한다? 지수 함수를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세팅돼? 청구야?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지수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조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런 지수함수 그냥 그래프 개형 그리고 그 그래프 개형을 이제 우리가 뭐 평행이동도 하고 뭐 대칭이동도 하고 막 지지고 볶고 막 진행을 할 건데 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잘 몰라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세팅을 하면서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가 어떤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요거는 그래도 쉽게 정리가 되거든. 봐봐. 어떤 내용인지.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수함수 하나를 이렇게 하나 그릴 거야. 하나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지수함수는 ax 제곱이야. 밑에 있는 형태는 bx 제곱입니다. 괜찮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형태 두 개씩을 정리를 했을 때, 식을 정리했을 때 우리가 A와 B에 대한 어떤 대수관계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얘는 쉽지. AX제곱이고 BX제곱인데 AX제곱이 더 빨리 뭐해져? 올라가. 근데 둘 다 무슨 함수기 때문에? 증가함수기 때문에 증가함수인 상태에서 AX제곱이 더 빨리 올라간다? 더 큰 숫자가 곱해진다는 소리죠. 더 큰 숫자가 곱해진다는 소리니까 얘의 말뜻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소리는 A 값이 B보다 뭐하다는 소리야? 크다는 소리로 해석이 되겠네. 괜찮아? 자 반대로 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자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왜 만나는 점이야? 똑같이 얘는 AX제곱이고 얘는 BX제곱이라고 정리를 했을 때 형구야 A와 B 중에 크기는 뭐가 더 클까? 라고 하면 뭐가 더 크니? A. 자, 그래서 틀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틀려요. 뭐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면 이때는 뭐가 더 큰 거야? 크기를 하면 뭐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A와 B의 중에서 이때는 써놔. A와 B 중에서 B가 더 뭐인 거다? 큰 거다. 근데 둘 다 뭐보단 작아? 1보다는 작은 형태 관계식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 설명하면 우리가 4분의 1 x제곱 여기가 2분의 1 x제곱 자 얘가 4분의 1 x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 얘는 4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몇이야? 2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봤더니 뭐가 더 커? 이쪽이 더 커야 돼. 그지? 그럼 4분의 1 x가 더 이렇게 빨리 감소하는 형태로 발생이 되겠죠. 요거까지 정리돼 형구야? 됐어? 응. 그래서 우리가 얘랑은 조금 반대로 먼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더 빨리 뭐 하는 애가 더 빨리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세팅해요. 더 빨리 감소하는 애가 크기는 더 뭐하다? 작다. 크기는. 왜냐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역수관계가 취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발생이 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괜찮죠? 세팅.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 이런 형태들 세팅 먼저 좀 할 수 있어야 돼. 더 빨리 감소하는 쪽이 더 뭐 한 거야? 큰 거야? 더 빨리 감소하는 쪽이 더 작은 거야? 오케이? 더 빨리 감소하는 쪽이 더 작다.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부분 꼭 기억을 해줍시다. 너네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형태들도 볼 수 있겠지. 봐봐.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어, 두 개가. 비교를 계속 하는 겁니다, 지수함수. 지수함수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졌어. 증가함수일 때 좀 볼게요. 얘는 ax제곱이고 얘는 bx제곱이야. 자, 여기까지 괜찮지? ax제곱이랑 bx제곱이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k를 잡아줬습니다. y는 k. 자, A랑 B에 대한 대소관계뿐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런 형태가 같아지는 형태들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형태 특징들도 한번 보자라는 거지. 지수함수 그래프 그렸어. 그리고 나서 그런 그래프에 대해서 뭔가 길이가 같은지 B가 같은지 이런 형태들을 가서 A, B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일단 이건 K 값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근데 이제 이런 길이가 같다라는 형태의 특징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자, 여기가 만약에 K라고 한다면 A, K가 있으니까 이히히. 자, 우리가 요 길이가 같다는 소리는 A 그냥 1로 할게요.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길이가 같은 거니까 얘는 무슨 값이 되는 거야? 2인 값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랑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가 결국 뭐해? 같다는 소리네. 그럼 우리가 A의 1제곱과 결국 B의 몇 제곱이 2제곱이 같다는 소리죠. 그러면 결국 A 값은 B의 무슨 형태가 되는 거야? 제곱인 형태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길이가 만약에 일정하게 계속 B가 등장이 되게 되면 얘네들은 결국 무슨 밑은 항상 어떤 형태로? 제곱, 세제곱, 네제곱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가 2야, 근데 여기가 3이야. 이건 B입니다, B. 내가 그냥 1, 2, 3으로 나와서 이렇게 딱 특정하게 값이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일정한 B가 되게 되면 계속해서 여기를 뭐 C라고 한다면 C의 몇 제곱이 세제곱이 이런 식으로 같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러한 형태들도 발생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까지 콜? 자, 지수함수 부분 잘 정리를 해봐요. 이게 할 게 진짜 많거든. 원래는 할 게 진짜 많은데 사실 다 그게 어디서 노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계형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정리를 해주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물론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자, 그 다음. 자, 지수함수 우리가 기본꼴을 배웠어요. y는 ax제곱 형태. 자, 우리가 어떤 함수를 배우든 간에 고일 과정에서도 무리함수, 유리함수의 기본 형태를 배우고 나면 그 무리함수랑 유리함수 뭐 해봐? 평행이동도 시켜보고 대칭이동도 시켜보지.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시켜보는 훈련들을 좀 해줄 건데 자, 우리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y는 a의 x-m 플러스 몇? n으로 평행이동이 된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이런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수함수에 대한 특징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근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점근선 정도 위치만 파악을 해서 그래프 그리는 훈련들을 해주시면 돼요. 원래 y는 ax제곱이 밑이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증가함수로 점근선은 x축이 될 건데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점근선은 뭐해져?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개형들도 그려볼 때 점근선 정도 표현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y절편 정도 표현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러한 평행이동에 대한 그래프들도 정리할 수 있을 거고 대칭이동에 대한 설명 따로 안 드릴게요. 우리가 x축으로 대칭을 시킨다라는 말은 y부호가 바뀐다는 소리인 거고 그 다음 y축 대칭을 시킨다는 소리는 뭐의 부호가 바뀐 거고 x부호가 바뀐 거고
그죠? 원점 대칭을 시키면 둘 다 바뀐 거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랑 y 자리가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그래프들에 대한 대칭성들도 문제를 풀어볼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추가적인 형태들로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 지수함수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겨먹은 꼬라지인데 그 밑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굴곡이 바뀌어. 굴곡이 얼마만큼 더 빨리 상승되느냐. 그지? 그러면 이런 ax제곱을 마에서 평행이동을 한다는 소리는 평행이동을 한다는 소리는 굴곡은 바뀐다 안 바뀐다? 굴곡은 바뀌지 않는다. 자, 굴곡은 바뀌지 않는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정수만큼만 평행이동시키면 참 좋겠지만 그죠? 학교에서는 이제 조금 더 헷갈리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쓴다고. 그 첫 번째 특징이 자 y는 이런 거죠. k ax. 자, 좀 써놓읍시다. 많이 쓰는 형태들이니까. 자, y는 ax 제곱하면 얘도 결국 무슨 이동을 시켰다는 소리야? 평행 이동을 시켰다는 소리야. 선생님 ax 제곱에다가 k배를 시킨 거잖아요. 라고 정리를 해도 요 k라는 형태는 우리가 밑을 a인 로그를 취해주면 지수로 취해주면 a의 로그 ak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돼? k라는 형태의 표현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거기에 ax 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지수 성질을 이용하면 a의 x 플러스 로그 ak다 이렇게 표현이 바뀔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들은 좀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밑에 어떤 k배가 되어 있는 형태 역시도 무슨 이동시킨 거다? 평행 이동시킨 거다. 그 k 값이 어떤 값이든 간에 오케이? 밑만 바뀌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다 평행 이동이 된 형태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평행 이동에 대해서도 그래프를 그려보는 훈련들을 하고 겹쳐지는지 안 겹쳐지는지 그 겹쳐지는 것에 대한 여부는 밑의 크기가 같은지로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그런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이제 온전히 다 그릴 줄 안다 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증가 또는 감소로 이루어진 함수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범위를 A부터 B까지 범위를 주어지게 되면 그 범위에서는 무조건 최소값과 무슨 값이 최대값이 존재하는 그래프다. 오케이? 그래서 지수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그래프도 우리가 그려보는 그런 훈련들을 해볼 겁니다. 형구 여기까지 정리되지? 네. 그래서 요거 일단은 로그 함수를 좀 이따 좀 진행을 하고 지수 함수부터 문제를 풀면서 오케이 요런 느낌이구나 정도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지수함수 319번 문제 볼게요. 자,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 그지? 자, 우리 ax제곱 결국 지수함수라는 형태는 지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성질들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f의 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뭐랑 fy. 자, 많이 등장하는 형태의 식이라고 했어요. 얘 뭐다? 지수의 곱셈 정리 정리한 거다. 그죠? 예, 지수끼리 더한 것은 원래 밑끼리 뭐해지는 곱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지수함수가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2번 f의 마이너스 x는 이건 그냥 대입하는 소리지 a의 마이너스 x 승이 되는 거고 지수의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소리는 역수로 취해주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 얘는 fx분의 1이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면 되는 거죠. 3번 fx는 루트 f2x랑 같으냐? fx는 루트 f2x랑 같은 겁니까? 자, 얘 fx는 ax 제곱이니까 그대로씩 정리해주고 얘는 루트의 a2x로 정리가 되는 거지. 자, 2x는 ax의 제곱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나가? ax 제곱으로 나가게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만족하는 x값이 될 수 있는 거고 2분의 x값은 루트 fx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고
자, x의 n제곱을 대입한 형태는 결국 fx의 n제곱을 한 형태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족하는 형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오호호. 만족하지 않는 거는 만족하지 않는 건 5번이네요. 5번. 자, 5번 문제 좀 잠깐 볼게요. 5번도 이게 페이크지. 5번 발표 좀 칩시다. 자, 5번도 어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f의 x의 n제곱이 우리가 이거를 쓰면 fx의 n제곱이냐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x의 n제곱이니까 얘는 c를 쓰시면 a의 x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돼. 얘 같은 경우는 a의 x의 n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랑 이거랑 결국 같은 겁니까? 라고 이제 묻는 형태가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 값이 0보다 큰 상황에서 이런 거죠. x자리 대신 내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 좀 그냥 예를 들어서 할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n값이 2네. 그럼 얘는 이제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n값이 만약에 2면 얘는 a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의 값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값은 a의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먼저 취한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a의 1승이 돼요. 그러니까 a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a의 마이너스 1승을 먼저 취한 거니까 a분의 1이 되고, 그 a분의 1을 제곱한 거니까 a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뭐 한 거야?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n제곱을 한 거랑 전체 n제곱을 한 거랑 먼저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은 조심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5번만 이런 갈래 같은 거 하나 잡아주시고 무조건 n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들은 조금은 의심을 하고 본다 정도까지. 형구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 볼게요. 2번 개념 봅시다. 자, 2번 개념을 보시면 fx가 2분의 1의 x-k제곱이야. fx는 2의 x-k제곱. 자, 이건 이제 함수값 대입하라는 소리죠. 2가 아니고 2분의 1이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0 대입했더니 8이 된대. 0 대입하면 8. 뭐 하는 소리야? 대입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0 대입하시게 되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k제곱이 8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k 값은 몇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분장이 되는 거지. k 값이 3이기 때문에 우리가 fx식은 2분의 1의 x-k제곱이다. x-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문제에서 2 대입한 값 구하라 했으니까 2 대입하시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2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아유, 쉽다. 자, 능부서. 자, 325번 하나씩 또 정리를 해봅시다. 자, 3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fx가 ax제곱이고 a가 0보다 클 때 f 값이 몇이 된대? 9가 된대. 밑줄. 자, 그렇게 했을 때 fx에 대한 그래프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우리가 그러면 fx라는 형태 그래프가 a의 x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 여기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a의 제곱이 9가 된다는 소리죠. 자, a의 제곱이 9가 된다는 소리는 a 값은 뿔마 3이야. 근데 우리가 음수인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fx 그래프는 뭐의 그래프다? 3의 x제곱 그래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3의 x제곱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찮더라도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밑이 뭐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뭐해지는? 올라가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다. 올라가지는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y절편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프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0,1을 지나갑니까? 지나가네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정근선은 y축입니까? 아니죠. 정근선은 x축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 디귿 3번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집니까? 밑줄 치시고.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진다. 무슨 함수? 증가함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증가하는 거 맞네요.
그래프 1, 2, 4분면 지나가는 거 맞고 치역의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325번 문제 요따구로 식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28번 계속해서 함수에 대한 해석이다. 그죠?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그래프 그려준 형태에 대해서 해석하고 문제 푸는 형태까지.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작게만 그릴게. 자,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4x제곱 그래프 그려졌고요. 자, 우리가 x값이 a일 때 얘가 알파가 되고 그 다음 b일 때 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수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점이 주어진다는 소리는 당연히 그래프에서 해석도 대입하면 뭐 한다? 성립한다는 소리인 거야. 이 그래프는 4의 x제곱 그래프이기 때문에 a를 대입하게 되면 4의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야. 그 다음 b 대입하면 4의 b 값은 몇이 되는 거야? 베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두 개를 뭐 했어? 곱했어, 식이. 곱합시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이거는 지수성질을 이용하면 4의 a 플러스 b 형태가 될 거고 그 값을 계산했더니 알파 베타 값이 되는데 알파 베타가 몇이다? 64다라고 등장이 된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은 그냥 몇입니다? 네, 3입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런 형태 느낌 문제들 쭉 풀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자, 그 다음 342번 337번인데요. 저랑은 42번 문제를 좀 풀면서 하나 정리를 할게요. 너무 기본 문제들은 쉽다. 42우리 마지막 문제들 풀면서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러니까 좀 중요하다 생각하면 제가 기본 문제를 풀고요. 혹시 그런 게 아니다 하면 그냥 마지막 문제들 풀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342번 문제 봐봐. 자, y는 9x. 자, 이거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겹쳐질 수 있는 식을 찾아주세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그런 형태들을 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기억이 뭐가 되냐면 y는 9분의 1x제곱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 이제 이거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야. 자,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이 되려면 나는 뭐는 위치는 항상 같게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 된다고. 9분의 1은 9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시면 9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는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으로 만들 수 있어? 하면 만들 수 있죠?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소리는 무슨 축? 무슨 축? y축 대칭을 시켰다는 소리고 y축 대칭을 한번 시킨 다음에 마이너스 1만큼 내린 거니까 y축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구나. 자, 요 정도 해석을 같이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y는 니은 y는 3의 2x-1이지. 그럼 이제 얘도 표현을 좀 바꿔봐야 되는데 자,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느낌이잖아. 3의 2의 x-1 2분의 1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수성질을 쓰면 3의 제곱의 x-2분의 1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다 생각을 해. 자, 이렇게 바꿔 써주시게 되면 얘는 9의 x-2분의 1이 돼서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한 거네? 2분의 1만큼 이동한 거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자,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지? 자,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표현을 좀 바꿔 써주시게 되면 봐봐. 자, 얘는 3의 마이너스 1승에 3의 2x인 거잖아. 그지? 해석을 하면.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뭐 이제 그렇다 치고, 오케이, 우리가 앞에 있는 거는 어차피 평행이동 시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지수에서 아까 제가 분명히 정리했어요. K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얘는 평행이동 시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얘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우리가 이게 결국 9의 x제곱이랑 같은 겁니까? 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맞지? 3의 2x
3의 2x지. 응? 잠시만. 아,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요. 미안합니다. 이건 그냥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거야.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겁니다. 자, 이거랑 조금 구별을 좀 해주세요. 얘는 그냥 표현이 돼. 이거는 우리가 지수 성질을 이용해서 뭘 먼저 써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 쓰고 정리를 해주셔도 되죠. 그래서 얘는 평행 이동이 돼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EX가 먼저 붙어 있기 때문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랑 2를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랑 1을 대입한 거랑 분명히 다른 값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거는 내가 아까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니구나. 이건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착각했어요. 자, 얘는 그냥 해주시면 돼요. 이거 3의 2x제곱은 지수성질 이용하면 9의 x제곱이지. 9의 x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평행이동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니은은 미안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디귿 부분 볼게요. 디귿. 자, 디귿 부분을 보시면 y는 3의 3x제곱이 나왔네. 야, 이거는 그냥 봐도 틀렸다. 그죠? 자, 3x제곱은 몇이야? 27의 세제곱인 거지. 27의 x제곱인 거죠. 27의 x제곱은 밑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뭐 만들 수 없어? 평행이동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 이제 리얼 부분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면 참 좋다고. y는 자, 9분의가 돼 있는데요. 9분의를 앞으로 좀 따로 쓰시면 9분의 1의 9의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9분의 1인 거잖아. 따로 쓰면 그럼 얘는 이제 평행이동이 그냥 된 거니까 y축으로 얼만큼 이동이 된 거니까 버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kx제곱에다가 ax제곱에다가 9분의 1을 곱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 또한 무슨 이동이다? 평행이동이다. 해석이. 그죠? 뭐 이거를 밑을 굳이 바꿔갖고 x 쪽에다 붙여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상수 부분이 곱해져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밑만 뭐 하게 되면 갖게 되면 얘는 x축으로 평행이동이 되는 형태다 정도까지 베이스를 잡아주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형구야? 그래서 여기서 평행이동이 되는 애들은 기역, 니을, 리을이 되면 되겠네요. 자, 요거까지 한 번만 정리를 쭉 해봐주시고, 평행이동을 우리가 시켰을 때 겹쳐진다라는 말의 뜻이 결국 밑이 같은지에 대한 여부 판단과 대칭이동에 대한 형태를 이해할 수 있다 정도까지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y는 343번인데 요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348번으로 봅시다. 자, 48번 문제를 보시면 y는 a의 3의 x제곱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시키고 계속해서 하는 거죠. x축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은 3만큼 평행시킨 그래프가 1,-6을 지날 때 a값을 구해주세요 했네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부호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어주면 마이너스 a의 3의 마이너스 x다. 자, 이렇게 바로 한꺼번에 할 수 있지. 자, 그렇게 한 후 x축으로 이만큼 이동시켰으니까 마이너스 a의 3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평행이동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몇을 해주시면 돼요? 3 해주시면 돼요. 얘가 1, 마이너스 6을 지나간대. 1, 마이너스 6. 그럼 대입을 하면 뭐 한다는 소리야? 성립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대입을 시켜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6은 1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즉 넘어가갖고 계산해 주시면 a 값은 몇?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은 3이다. 뭐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 언급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다음 자, 그래프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기본 문제들로 정리를 합시다. 아니다. 358번 뒤에 터프가 있네요. 그죠? 358번
57번이 더 좋은가? 58번 갈게요. 57번 네가 해봐. 자, 5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우리는 무슨 그래프?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야. 지수함수에 이제 절대값이 콜라보가 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9의 x제곱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 그래프를요, 너네도 당연히 그릴 수 있는데 그림을 줬어요. 자, 얘는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네. 자, 여기가 2 이런 느낌. 자, 원래 9의 x제곱 마이너스 3 그래프는 정근선이 몇이야? 마이너스 3이지. 절대값이 없으면. 절대값이 붙어서 위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요 지수함수는 정근선이 무슨 값을 가져? 3인 값을 가져. 요 정도까지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y는 2의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도 내가 표현을 할 건데, 얘에 대한 특징은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이동을 시킨 거죠. 자, 이동시켜서 만나는 점들을 x1과 x2라고 했을 때 그 x1과 x2는 0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하나는 0과 2 범위에서 만나도록 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달랍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게 되면 여기 점이 몇이에요? 루트 2죠. 요거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인데 우리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루트, 왜 루트 2야? 미안합니다.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대입하면 0이 돼요. 그죠? 자, 2분의 1이 됐을 때 0이 되면 한 2는 한 이쯤 있겠지. 2 대입하면 81-3이니까 엄청 크네. 그지? 2는 6이니까 칩시다. 요 그래프에서 하나 만나고 0과 2 그래프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는 0보다 작게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하나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가 그려져야 돼. 자, 만나는 점 x1 값이 이렇게 있는 거고, 만나는 점 여기가 x2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0하고 2 사이에 있고. 그지? 그래프 개형만 그려줄 수 있으면 내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럼 이런 그래프 개형이 그려져야 돼. 이런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려면 요 y절편이 뭐보다는 분명히 위에 있어? 2보다는 위에 있지. 그래프가 특징이 2라는 형태보다 작다는 소리는 우리가 요거에 대한 함수값보다는 이 파란색에 대한 함수값이 뭐 해야 돼? 더 작아야 돼. 이런 형태로 특징이 잡아지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0 대입하게 되면 얘는 2의 k제곱이 될 거고, 그 2의 k제곱은 뭐보다는 2보다는 커야 돼. 2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k값은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이런 형태의 특징을 하나 잡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2를 대입하면 얘가 81-3이니까 몇이야? 81-3이니까 78이죠? 78이라는 x 대신 2를 대입하시게 되면 78이라는 숫자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뭐가? 여기다 2를 대입한가. 그러니까 얘가 더 작아야 돼. 2에 2 플러스 k.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2 플러스 k가 78보다 작아야 돼. 그럼 k는 대략 어디까지 넣을 수 있어? 자연수인가요? 네. 자연수니까 2의 6제곱이 64지? 네, 6까지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5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정리될까? 자연수 범위만 체크합니다. 자연수 4까지는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 그죠? 아니면 뭐 4 이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k는 5보다는 작고 1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커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자연수 k 값은 2, 3, 4가 되는 거고요. 이런 2, 3, 4를 다 더해달라 했으니까 더해주시면 두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되겠죠. 형구야, 여기까지 괜찮니?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린다라는 느낌이 지금 여기에서 되게 잘 묻어나요. 그래프를 잘 그릴 수만 있으면 거기에서 해석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뭐 만족하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범위를 물어보는 형태가 됐지만 이거 범위 안에 있는 뭐 자연수, 정수의 개수, 좌표의 개수, 개수를 묻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함수 쪽에서는. 여기까지 정리 괜찮죠? 그래서 이 부분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봐 주시고, 자,
자, 두 번째 요거는 자, 최대 최소인데요. 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59번으로 정리를 합니다.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가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아, 이거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y는 3의 x-1 플러스 2, y는 3의 x-2 플러스 1. 자,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이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줘 하는 형태가 되는데 y 정근선이 이미 몇이야? y 정근선이 1이야. 그지? 그래서 1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 자,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해준다고? y절편 정도만 체크한다고. y절편 체크하면 얘는 0 대입하는 거니까 1 플러스 9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지수함수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이 정도는 너가 체크를 해. 여기 점 정도는. 자, 그렇게 했을 때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요. x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1이니까 여기까지가 되겠지. 자, 이 범위에서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언제일 때가 최대가 될 수 있다? 1일 때가 최대가 될 수 있다. 언제일 때 최소가 된다?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가 된다. 자, 이러한 느낌으로 문제를 푸세요. 오케이? 이러한 느낌으로 푸시고 이게 계속 이제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까지 발상, 물론 너는 이렇게 풀 거지만 그래도 저렇게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해석을 해. 자, 얘는 지수함수야. 근데 뭐가? 밑이 1보다 뭐해? 크다. 자, 밑이 1보다 크면 얘 결국 무슨 뜻이라 했어? 아, 얘는 증가함수야. 증가함수기 때문에 뭐가 더 크면 지수가 원이 지수 2보다 크면 지수는 여기서는 무슨 값을 의미해? x값을 의미하죠? 지수값이 크면 당연히 무슨 값도? 함수값도 뭐 할 거야? 클 거야. 이렇게. 그럼 봐봐. x가 1일 때가 지수가 제일 뭐 할 때야? 클 때죠? 클 때는 1을 대입했을 때가 무슨 값? 최대값.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뭐 할 때야? 작을 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무슨 값? 최소값으로 정리가 되겠다. 나중에는 그래프를 안 그리는 형태가 정리가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밑이 딱 3인 형태고 지수도 1차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위에 있는 지수 부분이 모양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림을 그려보면서 정리해보는 훈련을 좀 해봐 주시고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실전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374번 문제 볼게요. 자, 374번 같은 형태의 문제야. 최대 최소를 이제 결정을 해줄 건데 x의 범위가 주어져요. 2분의 1부터 x에 대한 값이 3까지. 자, 이렇게 범위가 주어진 상황에서 지수함수가 주어집니다.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자, 위에가 지수 부분이 1차가 아니고 뭐야? 2차야. 자, 하지만 개념은 똑같아요. 밑이 뭐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가 제일 크면 뭐해? 제일 큰 값이고 지수가 제일 작은 값이면 이거를 통틀어서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형구야, 이거 꼭 정리해야 돼. 얘가 제일 작으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죠.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얘가 2차 함수야.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뭐 해봐야겠다? 그려봐야겠다.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는 거니 이 그래프에 대한 특징은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인 형태고 x값이 1일 때가 최대값이 된다. 근데 x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2분의 1이 한쯤 있을 거고 어디까지? 3까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 이 범위에서 가장 클 때의 값은 몇일 때? 1일 때 a 플러스 1인 값을 갖게 되고 제일 작을 때는 멀리 떨어졌을 때니까 3 대입하면 되겠죠? 3 대입하면 2, 4,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됐을 때 이때가 최소가 되면 되겠네. 따라서 우리는 얘 무슨 값이 주어졌으니까 최대값이 등장이 됐으니 a 플러스 1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지수 자리에 3의 a 플러스 1 값이 몇이 된다는 소리야? 81이 된다는 소리고
81은 3의 4제곱이기 때문에 a 값은 몇이구나? 3인 거구나. 이렇게 정도 정리. 자,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물어봤죠? 최소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을 대입할 거고 3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a 값이 3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3의 0제곱이 되고 3의 0제곱은 몇이야? 1인 형태로 등장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이 81일 때 a값과 n값을 더해주려 했으니까 얘는 1, a값은 3 두 개 더해주시면 4 형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수에 대한 어떤 함수식이 보통 2차 함수로 등장이 되어 2차 함수로 등장이 됐을 때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얘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크기만 하면 증가함수, 지수가 작기만 하면 감소함수인데 그런 그래프의 최대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2차 함수의 또 최대최소를 구한 다음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 이런 형태 문제로 등장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자, 두 번째 최대최소에 대한 개념입니다. 375번 정리를 할 거고요. 375번. 자, 얘도 터프 문제도 다 그냥 똑같은 형태 문제네요. 자, 같은 형태 문제이기 때문에 75번으로 개념 마무리합니다. 자, 375번 별표 좀 칠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x의 범위가 어디까지? 2까지 등장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범위가 자, y라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y라는 함수가 4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4 자, 이런 그래프에 대한 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하는 형태.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도 지수함수고 얘도 지수함수야. 자, 우리가 그럼 생각을 해야 돼. 밑이 다른 상황에서 지수함수와 지수함수를 뺀 거지. 그럼 지수함수와 지수함수를 뺐을 때 얘는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를 정의하면 얘는 정의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도 증가함수잖아. 얘도 증가함수잖아.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것도 증가함수일까? 라고 하면 얘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수함수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자, 특징을 가지고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얘를 문제를 봐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다 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밑이 표현이 바뀌는 게 가능하죠. 4라는 형태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표현을 바꾸면 2의 2x로 표현이 가능하고 뒤에 있는 형태는 2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플러스 4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2의 x제곱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보여. 2의 x제곱이 반복이 되는 게 보이니까 우리는 2의 x제곱을 뭘로? 뭐 a라든지 t라든지 치환을 가지고 표현을 바꿔주는 훈련을 한다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치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치환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a에 대한 뭐를 언급할 수 있어야 돼? 범위를 언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a라는 형태가 기본적으로는 뭐보다 큰 게 확인이 돼야 돼? 0보다 큰 거는 확인이 돼야 돼. 얘는 먼저 해주고 나서 범위가 있으니까 범위를 찾는 형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게 x범위가 안 주어질 수도 있거든. 안 주어지게 되면 기본적인 형태의 범위를 항상 적어주는 훈련을 해준다고. 자, 그럼 갑시다. 얘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a 값의 범위는 제일 작을 때가 제일 작겠지? 그러면 a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1보다는 큰 거고 2를 대입했을 때가 가장 크겠지? 그러니까 뭐보다